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5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법여권 법사위원들이 검사장 18명을 고발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야의 입장 차례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민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의원님, 이 패스트트랙 이 사건이 이제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그리고 1심 시작하면서부터는 5년 넘어서 판결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유죄인데 국회 의원직 상실형까지는 안 갔거든요. 형량은? 네, 맞습니다. 사실 결론적으로는 매우 아쉽죠. 이게 온 국민들이 그 의사 방해를 하는 것들을 지켜봤습니다. 어제도 계속 그 방송에서 그 영상들이 나오던데 그 온 국민들이 국회를 동물 국회로 만들고 몸싸움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좀 매우 아쉽죠. 사실은 그 징역형 이상을 선고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의 상황도 중대한 법 위반이긴 했지만 중대한 법 위반이지만 그 이후 사정도 양형에는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이후에 피고인이 반성하는지 재범의 우려는 없는지 이런 것들이 양형에 다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사위 와서 국회법을 또 계속 위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툭하면 위원장실로 나가서 위원장석을 사실상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 같은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재범의 우려를 이미 했고 재범을 이미 했고 재범의 앞으로도 우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서 징역형 이상을 선고했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지 못해서 매우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지금 국회에서의 폭력 행사가 유죄로 1심에서 6년 만에 인정이 된 만큼 그것 자체가 국회에서의 폭력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법사위에서도 더 이상 있을 자격이 안 된다라고 봐서 법사위에서도 이제 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 말씀하신 분명히 잘못은 지적은 했잖아요. 유죄가 선고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징역형이 나오지 않은 양형이 의원님 기대보다 좀 덜 나온 그 부분. 법원이 그 이유를 좀 설명한 거를 보니까 이 정치적 행위의 성격을 가진 이 사건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놓고 앞에 이제 했던 얘기들이 국회 구성원들이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고 대화와 타협, 설득을 통해 법안을 제정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성숙한 의정 문화를 갖추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양형이를 설치했거든요. 결국 이제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당시 이제 민주당의 어떤 법안 처리, 요거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를 양형에 감안하겠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한 건데 이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이제 아쉬움이 있는 것인데요. 두 가지를 고려했어야 돼요. 일단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 그 정상적인 법안 발의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국회 직원들, 보좌진들을 다 동원해서 물리력으로 막으면서 진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굉장히 큰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의 아쉬움을 먼저 지적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이후의 사정인 최근의 법사위에서의 계속 국회법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나경원 의원이 재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력이 선고됐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의원님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제 나와서 기자회견했습니다, 의원님. 자, 이 얘기를 했어요.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 저항과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다. 이렇게 스스로 자평을 했거든요. 이 나경원 의원의 이 자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본인은 양형 부분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주장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원의 판결이
아쉬운 지점들이 대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사실상 이제 국민이 하실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국민이 하시는 평가에 있어서는 온 국민이 다 그런 불법적인 폭력 현장을 지켜봤기 때문에 예. 나경원 의원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무슨 정치적 행위에 대한 명분이 실렸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저항이라면 모르겠는데 예. 스스로가 먼저 가서 폭력 행위를 행사한 것이거든요. 예. 어떤 폭력에 대한 저항의 개념이 아닙니다, 전혀. 예. 먼저 다 막아서고 먼저 폭력 행사, 먼저 집단 행동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의원님. 네. 검찰이 네. 항소해야 됩니까? 저는 저번에 법사위에서도 같은 얘기를 한번 하긴 했는데요. 예. 국민의힘이 검찰 항소 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예, 저 대장동 관련해서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마치 이제 전반적인 항소 포기는 안 된다라는 뉘앙스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서 예. 국민의힘의 기조에 따라서 검찰 항소 포기하지 말고 그럼 이 사건 끝까지 항소해라라고 뭐 저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러면 주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뭐 대장동은 일부 무죄 나온 것도 항소 포기하더니 이번에 양형 관련된 건데 항소를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사실 예. 장동혁 대표가 무죄 나온 것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 포기했었어요. 아, 선거법. 굉장히 예. 굉장히 조용히 항소 포기했죠. 예. 그거 굉장히 뒤늦게 저희가 이제 자료 요구하고 뭐 이렇게 해서 김기표 의원이 이제 그걸 공개하긴 했는데 예.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사실은 항소 포기를 할 사안들에 대해서는 항소 포기하는 것도 검찰의 재량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 만약에 일반적인 사안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데 적어도 국민의힘이 예. 항소 포기에 대해서 저렇게 집단적으로 뭐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거 정치 쟁점화하면서 예. 검찰의 집단 행동을 사실상 부추기고 있고 이걸로 정권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이런 흐름 상에서는 검찰이 그러면 적어도 국민의힘한테는 항소 포기하지 말아줘라. 예. 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항소할 거로 보세요? 안 할 거로 보세요? 의원직을 지켰는데 유죄가 나와서. 나경원 의원은 어제 뭐 뉘앙스로 봐서는 항소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예. 그런데 만약에 검찰이 항소를 하면 그때는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 의원님은 이제 법리적으로 좀 어제 양형이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정청래 네. 대표가 네. 나경원 봐주기 판결이다. 조희대 사법부답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뭔가 나경원 의원을 봐준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저는 이제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움직였을 가능성, 개연성은 뭐 낮다고 보는데 예. 다만 예. 법원 내에 만들어진 어떤 분위기와 흐름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을 굉장히 보수화시키고 경직되게 만들었고 그것이 소위 말하는 법조 카르텔 그리고 기득권 카르텔들을 지켜내는데 일정 부분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을 앞두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면서 대선 후보를 갈아치우려고 시도를 했던 게 있었고 그다음에 12.3 비상계엄 때는 긴급회의를 열어서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이행하려고 했던 회의를 이어갔던 이런 흐름 하에서 지금 정권이 교체됐고 내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법원이 지속적으로 뭐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하는 이런 영장 자체를 뭐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여전히 민주당 정부가 아닌 국민의힘이나 기득권 세력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유리한 판결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법개혁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또 민주당에서 의원님도 많이 말씀하셨고 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론이라든지 법원개혁 이런 게 다시 좀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 판결을 기점으로. 글쎄요. 이 판결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당에서 이미 개혁안들을 발표했고 당론화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법사위에서도 논의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라서 예. 그것은 그냥 국회의 절차대로 흘러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검사장 18명 고발하셨잖아요. 네. 이거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이거를 이유로 고발하신 건데 네. 66조 위반했다고 보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예.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면서 집단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면서 이제 그 검찰총장 대행의 예. 지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집단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내부 문제 제기가 아니라 예. 온 언론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실상 정치행위를 한 것입니다. 예. 실질적인 정치행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 행동이다라고 보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어떤 집단적인 행동들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이런 항소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수사팀과 지도부의 의견이 달라졌을 때에는 검찰청법 7조 2항에 이의제기권이 있어요. 예. 수사검사가 이의제기, 그 법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급자에게. 네. 그래서 그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 안 될 때에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이의제기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면서 이의제기권을 갖고 있지 않은 엉뚱한 검사장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정치 쟁점화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정권을 흔들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된 정치행위를 한 것입니다. 집단적 정치행위. 그러니 당연히 처벌을 해야죠. 근데 의원님 이제 야당에서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잖아요. 아니 법무부 장관이 지시가 아니라 의견 개진이라며. 그럼 의견 개진에 대한 의견 다시 개진한 게 무슨 항명이냐. 지시가 없었는데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야당에서는. 네. 자, 이것에 대해서 지시는 대검이 한 거죠. 예.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노만석 총장 직무대행이 포기를 결정을 한 거잖아요. 노만석 전 대행에 대한 항명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이죠. 그런 구조죠. 예. 그런 항명이고 우리가 이제 항명이라고 표현한 것은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표현에 가깝다고 볼 것이고요. 법적인 표현은 집단적 정치행위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요. 네. 이거 왜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사전에 협의를 안 하셨어요? 네. 이게 자꾸 이제 여당 내에 파열음이 있는 것처럼 언론이 보도를 하고 이어가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기름을 얹을 필요는 없고요. 결론적으로는 당과 그리고 원내와 더 잘 소통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앞으로 소통하겠다. 네, 더 잘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요 관계에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일단은 12일 날 저희가 법사위가 있었는데요. 그때 장관과는 소통했습니다. 12일 날이요? 법무부 장관에게는 경찰에게 수사를 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발을 하겠다. 고발하면 협조할 거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장관은 고발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관과는 그런 협의가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4일 날 금요일 날 저희가 법사위가 전체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때 이미 경찰에 고발하겠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갑자기 한 게 아니라 14일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법사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 항명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인사조치하고 감찰해야 된다라고 법무부에 요구했고 그다음에 국회는 별도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기자회견을 이미 했습니다. 한번. 그래서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충분히 저희가 사전에 얘기를 해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원내와도 소통할 때 이 문제를 우리가 법사위는 고발 예정이다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근데 이제 원내가 너무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이것을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소통 부재라고 하면 뭐 거기에 대한 뭐 문제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라고는 뭐 지적을 한다면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지만 소통이 아예 없진 않고 여기에 대한 말씀은 드리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초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아시잖아요. 모든 법적도 지취하겠다고 하고 원내는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까지 했습니다. 강경 모드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도 당연히 그동안 하겠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밝혔던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당과 소통 없이 갑자기 했다라는 것보다는 당에 이미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뭐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의원님 김병기 원내대표 화난 것 같던데요. 뒷감당은 법사위가 알아서 하라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원내와 더 잘 소통하고 앞으로 더 상의를 더 많이 하겠다라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뒷감당은 잘할 수는 있으신 거죠? 뒷감당 잘할 수 있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당내 얘기 하나만 해볼게요.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 지도부가 지방선거 출마 생각하면 안 된다. 내람전담 재판부 설치할 때까지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말든지 아니면 출마할 거면 빨리 사퇴해라.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의원님? 네, 제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긴 한데요.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게 지금 지방선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혹은 내란 재판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내란 재판을 보시면서 불안감과 분노가 많이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저렇게 재판 진행되다가 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풀려나는 건 아니야? 혹은 무죄나 아주 안 좋은 판결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상태라면 당이 특히 당 지도부가 역량을 이 상황을 해결하고 국민들께 안심을 시켜드리는 것에 역량을 총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당 지도부의 일부 의원님들이 지방선거를 출마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어서 그 역량이 분산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국민들의 걱정을 대신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님 짧게 30초 남았는데요. 1인 1표제 이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1인 1표제에 대해서 제가 최고위원일 때부터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다만 이제 요번에 1인 1표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당내 혼선들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웠다는 것과 그다음에 1인 1표제 도입과 전당원 투표를 많이 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